자, 오늘은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서 가치를 쌓아가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을 한번 제대로 비교 분석해 볼까 합니다. 한쪽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시장에 자리 잡은 프로젝트고요. 다른 한쪽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장을 내민 신생 주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파이 네트워크의 현재 상황, 기회와 리스크를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법한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하는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겁니다. 다음으로 바로 그 감정에 대한 해답이 될 수도 있는 인터링크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고 초기 사용자가 갖는 힘이 대체 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기회는 어디에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자, 파이 네트워크부터 시작해보죠. 이 프로젝트 지금 상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거물급 기관들로부터는 신뢰를 얻고 있는데 동시에 엄청난 역풍도 맞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그냥 흘려들을 뉴스가 아닙니다. 단순히 어디 상장됐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비트겟이라는 거대 거래소가 파이코인을 담보자산으로 그것도 기관 대출 상품에 쓴다는 건요. 사실상 우리는 이 자산의 가치를 믿는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 바로 이 숫자 90%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게 담보인정 비율 LTV라는 건데 90%는 보통 비트코인이나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 같은 최상위 자산에나 붙여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큰 손들이 파이코인을 얼마나 진지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외부적인 신뢰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발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를 도입해서 골치 아팠던 KYC 인증 대기 시간을 절반으로 확 줄였다거나 이미 1,500만 명이 훌쩍 넘는 사용자를 메인넷으로 성공적으로 이전시켰다는 점. 이런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죠.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이런 내부적인 호재들이 시장의 차가운 현실 앞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가격은 최근에 12%나 떨어졌고 기술적인 지표들도 지금은 좀 힘이 빠진 상태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게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마주한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큰 리스크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규제 문제. 특히 중국 같은 거대 시장의 금융당국이 직접적으로 가치 없는 코인이라고 언급하면서 경고를 했다는 건데요. 이런 규제 리스크는 프로젝트의 미래에 정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파이 네트워크처럼 엄청난 기회와 또 엄청난 리스크가 공존하는 걸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특정한 감정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곤 합니다.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느낌이죠. 또 나만 늦었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큰 수익을 냈다는데 나는 왜 항상 구경만 하고 있지? 이런 기분이요. 웹3 세상에 들어오고 싶어도 바로 이런 뒤처졌다는 느낌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새로운 도전자,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복잡한 차트를 보고 트레이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온라인 활동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위험하게 투자하지 마세요. 전문 트레이더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어차피 매일 쓰고 있는 그 시간을 예를 들면 앱에 출석 체크하거나 간단한 미니게임을 하는 그 시간을 블록체인 위에 차곡차곡 기록해서 가치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복잡한 서류 내고 기다리는 KYC 같은 거 없고요. 그냥 앱 다운받고 내가 진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얼굴 한번 스캔해서 고유 아이디 만들면 끝.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모든 활동이 온체인, 즉 블록체인 위에 여러분만의 역사로 기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는 뭘까요? 언제 상장해서 대박 날까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꾸준히 무언가를 쌓아갈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시간의 힘에 집중하는 거죠. 인터링크가 말하는 진짜 기회는 바로 이겁니다. 나중에 가격이 오르는 걸 놓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초기 단계, 즉 나의 시간과 노력이 초기 참여자라는 확실한 증거로 블록체인에 새겨지는 이 시기를 놓치는 것이야말로 진짜 포모, FOMO라는 거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첫째 날에는 그냥 출석 체크 한 번,
일주일 뒤에는 미니 앱 한번 써보고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한 달, 1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처럼 여러분만의 가치 있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떤 플랫폼이든 성공했을 때 가장 큰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초기에 꾸준히 활동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 지금까지 기성 강자인 파이네트워크와 새로운 도전자 인터링크 네트워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진짜 기회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결국 두 가지 전혀 다른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한쪽은 파이네트워크처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며 기회를 찾는 길, 다른 한쪽은 인터링크처럼 아직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생태계에서 내 시간과 꾸준함만으로 처음부터 가치를 쌓아가는 길이죠. 가치의 기준이 시장의 평가에 있느냐 아니면 나 자신의 활동 기록에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큰 파도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새로운 파도를 만드는 데 동참할 것인가. 이 선택은 결국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어디에 쏟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믿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이 새로운 온체인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첫 발자국을 남기고 싶으신가요?